마음 톡톡 충전소. 코로나19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상담을 통해 알기 쉽게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법률 돋보기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조성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네, 벌써 12월도 절반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이맘때쯤 되면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시나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런 게 생각이 제일 많이 들죠. 아내분과 자녀분들께 예, 그렇죠. 어떤 선물을 줘야 할까? 예. 로맨틱하신데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돋보기 시작해 보죠. 오늘은 어떤 사건 속으로 떠나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에 친척분들이 이렇게 뭐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게 걱정이 많으신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법률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돈 빌려주고 하지만 받는 게 어렵죠. 예시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주변에 친구분이 커피 전문점을 한다. 네, 많죠? 요새 젊은 분들 많이 하세요. 그럼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2.5단계죠? 손님 못 오십니다. 그러면 테이크아웃밖에 못 하는데 테이크아웃 하더라도 예전만큼 매출이 안 나가죠? 임대료는 내야 되죠? 고정비 나가죠? 돈이 없어요, 친구가. 친구야, 나 믿지? 나 힘들면 나아질 테니까 1,000만 원만 빌려줘. 이거 끝나면 돌려줄게.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친구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겠죠? 친구끼리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는데 차용증을 보통 씁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 제일 많이 물어봐요. 차용증 양식 좀 보내주세요. 차용증은 어디다 써야 되나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받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보통은 어떻게 쓰시려고 할까요? 그냥 두 분이 만나서 친구야, 난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얼마까지 빌려줄게. 언제 빌려줬어라고 도장을 딱 찍겠죠. 그렇군. 사실 친구끼리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이제 믿고 빌려주는 거니까 차용증 쓰는 것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법적 문제를 생각해서 큰 돈 단위는 차용증을 쓰는 게 필수겠네요. 그렇죠. 아니, 큰 돈이 아니더라도 원래는 써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은 1,000만 원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빌려줬다고 하면 네. 100만 원이라는 돈은 꼭 빌렸다기보다는 친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건 빌린 돈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변호사라 그런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봐서 말씀드리지만 이 100만 원이 뭐였지? 그 다음에 친구끼리 또 왔다 갔다 뭐 이런 개모임에서 같이 뭘 같이 공동 구매하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그 돈의 흔적이 되게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시는 게 꼭 맞고, 차용증을 쓰실 때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네. 본인 이름 들어가고 친구 이름 들어가고 언제 빌려줬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금액.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갚을 날짜.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갚을 날짜가 들어가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할까요? 갚을 날짜에 못 갚을 시라는 전제도 혹시 달아야 하나요? 자기 마음이죠. 자기가 그럼 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근데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이자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친구끼리 마음이 많이 상해져요. 나는 3달만 빌려줬어. 내년 2월까지. 근데 꼭 받기를 바라고 빌려준 건데 그때까지 못 갚으면 이자를 얼마 줄게. 그러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겁이 나죠. 얘가 안 갚는다는 얘기일까? 맞아. 그렇지 않겠어요? 빌릴 때부터 이자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서 빌려주기가 좀 꺼려질 것 같아요. 그래도 쓰셔야 합니다. 쓰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친구끼리지만 그래도 야, 내가 널 믿고 주지만 그래도 네가 안 준다면 나 너한테 의 안 상하게 뭐 얼마씩이라도 줘 매달 이렇게 딱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서를 썼어. 근데 계약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공증이란 걸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증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얘기해요. 네. 주변에 공증사무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계약서를 이렇게 맡겨요. 그러면 법적 효력이 있냐? 네. 묻고 싶으시죠? 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여기서 말한 법적 효력이란 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첫 번째, 이런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돈 빌리는 계약이 사실이다라는 입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증의 효력.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계약서나 들고 가서 공증사무실 가서 요거 공증해 주세요 하면 그냥 딱 나중에 서로 잃어버리거나 말이 달라도 그 부분은 입증이 돼요. 네. 그렇지만 이걸로 얘가 내 돈 안 갚았으니까 쟤네 집, 제 통장에 돈 숨겨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찾아주세요. 그걸로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돼요. 네. 되게 불편하죠? 네. 그 불편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금전소비대차 공증입니다. 그 전문 공증이 따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란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에 빌렸고 얼마에 언제까지 갚기로 했고 이자는 얼마다. 공증 사무실에 가서 정해진 양식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확실히 있겠네요. 네, 확실히 있죠. 대신 비용이 조금 더 나와요. 그 빌려간 돈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친구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그건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확실하게. 네, 근데 큰 금액일수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고 혹은 또 공증을 받는 등 이 돈을 빌려준 증거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좀 번거롭고 싫어서 그냥 SNS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 뭐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이 증거가 안 돼? 라고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원래 법에서는 구두 약속도 약속이에요. 말로 그런 말을 했었다. 그게 입증만 된다면은 그건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건 입증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요새는 이제 핸드폰이 녹음 기능이 발달해서 그런 게 쉽게 입증이 되지만, 두 사람이 이제 친구끼리 돈 빌리로 했던 약정 같은 걸 한 명이 부인하기 시작하면 이게 서로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다만 그렇지만 핸드폰이나 요새 특히 카카오톡으로도 돈 빌려줄게, 갚아, 언제까지야? 알았어라고 이제 서로 한 걸 캡처해서 잘 보관하고 계시면 그걸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의 큰 증거가 돼서 만약 돈을 못 받았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증거 효력이 있는 거죠? 예,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녹음도 가능합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게 불법이 아니냐 이런 말 하세요. 네.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대방 동의가 있건 없건 내가 그 대화의 참가자로서 하는 행위를 녹음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자가 아닐 때는 도청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지만 내가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녹취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조성호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돋보기 함께하고 있는데, 금전 거래, 돈 빌려주고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법률 지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왜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그 사람한테 독촉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러니까 채무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돈을 갚을게 계속 이야기만 하는데 정작 돈은 안 갚아요.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빌릴 때 시점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내 돈을 떼먹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냐, 아니면 빌려서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게 된 거냐, 사후적으로. 아까 친구나 언니가 커피 전문점을 하는 경우에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 친구나 언니분이 커피 전문점을 계속할 생각도 없었어. 네. 아예 때려칠 생각인데 계속한다고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간 경우, 나중에 돈 갚을 때 보니까 커피 전문점이 이미 팔린 상태야. 이러면 애초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의도가 불순했죠. 네. 하지만 내가 2-3달 있다 줄게, 커피 전문점 영업이 회복되면 줄게 라고 해서 했는데 3달 뒤에 봤는데 영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여유도 없고 갑자기 또 그쪽에 친구나 뭐 언니의 뭐 큰 가족,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큰 병이 걸리거나 해가지고 못 갚을 만한 사정이 생겼어요. 이 경우엔 사기가 아니죠. 형사처벌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에 있지만 그런 정황 같은 게 사실에 맞냐의 문제입니다. 네. 마땅한 그 상황과 정황을 살펴서 처벌 가능성이 달라지는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또 꽤 있으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변호사님과 함께한 주제가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또 이 방에 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성호 변호사님과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